네, 1994년 2월 이 회사의 주식에 $1,000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충 2024년 기준으로 $200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시겠죠. 몇 배냐고요? 네, 2,000배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투자했으면 2천만 원, 100만 원 투자했으면 200억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럼 어디일까요?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세요? 마이크로소프트요? 입니다. 구글이요? 아니죠. 테슬라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마존? 아닙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도 아니고요. 이 회사 그러면 테크주이기는 할까요? 입니다. 이 회사는 테크주도 반도체 회사도 아닌 에너지 음료 회사 몬스터 비버리지 코퍼레이션 몬스터입니다. 30년 전 몬스터는 $1도 안 되는 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배 올랐어요. 마침내는 30년 동안 후의 성과를 거둔 주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단순히 운이라고 하거나 단타가 진리라고 하거나 도박에 가깝다고도 하죠. 한 30년 동안 운이 좋을 수는 없고 단타를 했으면 몬스터가 2000년 동안 오른 그 수익을 다 누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네, 몬스터 비버리지는 펀더멘탈 그리고 성장의 승리, 주식의 승리, 기업의 승리를 설명하는 주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몬스터 비버리지는 기술 섹터에 속해 있는 주식도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특정 섹터의 주식들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몬스터를 판례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몬스터 비버리지 역사 그리고 재무구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공을 거듭해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주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 경제 시사 유튜브 투자의 모든 것 고면미의 몬티켓입니다. 우선은 몬스터 비버리지 초기 성장과 전략적 전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몬스터 비버리지는 로드니 섹스와 힐튼 숄스버그가 1990년대 초에 몬스터 비버리지 전신인 한센 내추럴 인수했을 때 이때는 이 회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은 주스 회사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기존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꿔서 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한 거고 제품 인지도에 이 제품 인지도가 당연히 부족했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알리기도 어려웠고요. 한 이 몬스터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걸 기회로 삼아서 몬스터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을 완전히 피하고 니치 마켓 틈새 시장에 진입을 해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피했다고 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TV 광고를 하거나 바에서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피하면서 이 스포츠의 후원,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 같은 걸 했는데요. 2002년에 몬스터 비버리지는 몬스터 에너지를 출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M이 들여진 그 드링크를 말해요.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이 몬스터 브랜드는 레드불과 같은 기존의 경쟁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자로 이때부터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몬스터 에너지의 성공은 이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에 기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광고는 최소화하고 스폰지 이벤트 후원, 음악 페스티벌 아니면 클럽, 소셜미디어 같이 젊은이들이 주로 참여한 이벤트에 마케팅 자원을 집중시켰어요. 2024년 1분기에 몬스터 비버리지는 또 다른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8% 성장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몬스터 에너지의 지속적인 혁신과 시장 확장 전략 덕분입니다. 로드니 섹스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분이 컨퍼런스 콜에서 말하고 계신데요. 이 해외 시장이라는 건 어디냐면 특히나 중국과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흥 시장에서도 이 몬스터가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에 대한 이유는 이 몬스터 비버리지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한테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은 거의 포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국과 인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흥국들을 고려하면 아직 에너지 음료 성장의 룸은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1분기 실적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걸 거예요. 해외 시장 으로 요약이 되는 더욱이 몬스터 비버리지는 제품 라인을 다양해서 다른 맛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에너지 드링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색이 핑크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제로 칼로리도 나오고 있죠. 이런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그리고 이 몬스터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대변, 자기의 증명 이런 것들로까지 확산하는 어떤 이미지 브랜딩까지도 넓어져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로 최근 발매된 제로라인 그리고 체리맛 몬스터 같은 게 있겠죠. 또 몬스터는 국제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코카콜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유통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초기 전략과 전략적 결정, 그러니까 전통적인 광고를 최소화했다는 점 그리고 광고 자원을 집중한 거 그리고 이 코카콜라라는 거대 유통사의 파트너십 등은 이 몬스터 비버리지가 단순한 음료 회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드링크 선두주자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몬스터 비버리지의 성공 사례는 택가 집중 그리고
마케팅, 브랜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몬스터를 단순한 음료 브랜드를 넘어서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들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몬스터의 초기 성장과 전략적 전환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몬스터 비버리지의 재정적 성공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재무적인 모델. 이건 이제 이 SL라이트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략과 이 명확한 시장 포지셔닝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찰리 먼거가 투자한 시즈캔디와 유사해요. 두 회사 모두 이 초기 자본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SL라이트 우리말로는 자산 경량화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SL라이트 모델 자산 경량화 모델이란 뭐냐면은 이 물리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투자 캐펙스, 이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수의 자산을 소유하고 이걸 관리한 대신에 자산 경량화 전략을 채택하는 회사는 생산 시설을 아웃소싱하거나 혹은 임대하는 걸 선호를 해요. 그래서 더 적은 고정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합니다. 기업은 자산 소유 그리고 유지, 생산 뭐 이런 비용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하지 않죠. 그리고 시장의 요구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인 모델도 있어요. 당연히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장, 창고, 차량과 같은 물리적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자를 말하는데요.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직접 보유한다는 거는 안정성을 이미 하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월세냐 자가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먼 거는 월세파였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이제 시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니까요. 여기 어려움을 겪거나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는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산에 돈이 묶여버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산 경량한 모델을 채택을 하면 외부 파트너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면 핵심 역량에만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습니다. 예로 이제 쿠팡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쿠팡은 로켓 배송망에 크게 투자를 했어요. 이걸 직접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면 오랫동안 적자를 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만 결국은 다른 유통 플랫폼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게 하면서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이제 그렇게 빠르게 배송하지 못하지만 새벽 배송이라든가 이길 배송 이렇게 굉장히 빠른 유통망을 보유하게 해서 마침내는 우월 전략으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죠. 이게 바로 자산 경량화 모델이 아니지만 직접 보유하면서 오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우월 전략이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미래는 모르는 거겠습니다만 다시 몬스터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몬스터 비버리지 경우에는 초기에 대규모 제조 시설이나 물류 시스템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브랜드와 제품 개발 그리고 어떤 딱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은 몬스터가 빠르게 시장에 적응하고 이제 침투하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코카콜라와의 거래를 통해서 유통은 코카콜라에 아웃소싱해 버린 겁니다. 유통망에 투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쿠팡을 말씀드렸는데 쿠팡처럼 유통망에 투자한 게 아니라 코카콜라한테 유통은 해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어떤가요? 자산 경량화 모델. 1994년에 단돈 1000불의 투자가 2024년에는 200만 달러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몬스터의 성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2000배죠. 2000배. 몬스터 비버리지가 단순한 음료 회사를 넘어서 굉장한 투자 대상이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성장은 뭐냐면 이 몬스터가 잘했다 라는 뜻이에요. 컨퍼런스 콜에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로드니 섹스 CEO가 몬스터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몬스터 비버리지는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항상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뛰어난 제품 품질과 글로벌 유통망 확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코카콜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몬스터는 테크 주식이랑 비교할 때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다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기술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얻어준다는 건 좀 일종의 환상에 가까워요. 살아남은 기업들만 보면 그런 착시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그건 살아남은 기업들만 봤기 때문입니다. 생존자 편향이라고 할까요? 몬스터는 제품 다양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토마스 켈리 CFO는 이 재무 성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몬스터 비버리지는 꾸준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 이익률 개선에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무적 성공은 몬스터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이 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몇 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렸어요. 이 몬스터는 에너지 음료 시장의 최초는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 자체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플레이어예요. 이들은 전통적인 플레이어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 기성 마케팅 채널에 지불하는 비용을 과감히 투자하지 않으면서 이 스포츠 경기나 클럽, SNS 같은 젊은 행사를 후원하는 이 핀포인트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SLI, 즉 자산 경량화 모델이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초기에 대규모 제조 시설이나 물류 시스템에 투자하기보다는 브랜드와 제품 개발에 집중했으며, 나아가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은 후에는 코카콜라와의 손을 약간 밑지는 모양새로 잡으면서 코카콜라의 유통망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몬스터 비버리지는 단순히 에너지 드링크를 넘어서 어쩌면 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몬스터의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 코카콜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낸 유통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의 성장에 일조를 할 걸로 보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몬스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성장주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성장주는 기술주식이다 라는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죠.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 그래서 누가 와서 기술주만 성장주다 하면 보여주십시오, 몬스터를. 네, 여기까지는 몬스터 비버리지가 어떻게 성과를 거뒀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몬스터 비버리지의 사례에서는 이제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혹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행한 분야에서 투자의 장기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자로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양한 산업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편견을 가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 혹은 마음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냐? 투자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달라지는 것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라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몬스터도 그렇지만 새로운 것, 다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스스로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 그러면서 도전해 가는 것, 스스로의 세계를 더 넓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몬스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한테도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